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노정렬의 시시각각입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 핫 이슈와 현안의 핵심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혼돈의 대학가 등록금 반환 동상이몽입니다. 코로나19로 우리 사회 각 분야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학가도 혼돈 속에 1학기를 겨우 마쳤습니다. 준비가 부족한 온라인 비대면 수업, 그로 인한 수업의 질 저하 논란, 마침내 등록금 반환 요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땜질 처방이 아니라 그동안 제기되었던 대학의 근본 문제를 혁신하기 위한 조치들, 대학 구성원들과 함께 집중 토론합니다. 노정렬의 시시각각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등록금 반환 논란으로 대학가가 뜨겁습니다. 쟁점이 되는 이슈가 무엇인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지 극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이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강의실 대신에 교수 두 분과 학생 두 분이 저희 스튜디오에서 마주 앉아 있습니다. 네 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충남대학교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충남대학교 강병수 교학부총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충남대학교 총학생회 이원균 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전국대학기획실장 협의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호서대학교 정상희 행정부총장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재대학교 총학생회 정민기 사무총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분의 열띤 토론을 기대하고요.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관련 영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진짜 허무하네요. 저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진짜. 처음 1학기를 엄청 재밌게 보낼 줄 알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5월에 있었던 축제도 취소되고 그리고 처음에 세터 뭐 이런 거 다 취소돼가지고 그런 걸 하나도 생활을 못 누렸다는 게 많이 아쉬워요. 1학기가 끝나기까지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이 자취방 월세만 계속 내면서 있었다는 게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새내기가 되기를 벼르고 별은 홍별이라고 합니다. 20살 20학번이요. 신입생들이 들어와서 연주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하나도 진행을 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전화 레슨을 좀 2달 정도 하면서 레슨도 결국에는 제대로 못 받은 게 됐죠. 학자금 대출까지 받아서 제가 벌어서 다시 갚아야 할 돈인데 이 정도 돈을 내고 제대로 된 수업을 듣지 못했다는 게 진짜 너무 아깝고 계속해서 기말고사 대체 과제를 하고 있고 7월 2일에 마지막 시험을 본 다음에 7월 6일에 입대를 하게 됩니다. 군대를 갔다 오게 되면은 새내기도 없는 복학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되게 많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되게 공부를 오랜 시간 동안 했고 미팅도 해보고 싶고 또 이제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제 인생에서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네, 마지막 자막이 나는 시작도 안 했는데 모든 게 끝나버렸다는 타이틀이 정말 가슴을 칩니다. 코로나19 정말 초유의 사태 속에서 우리 학교 구성원들도 각자 어려운 나날들을 보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학생들, 교수분들 또 교직원분들 포함해서 구성원들 모두 초유의 어려운 사태를 겪고 있는데 일단 학생들께 먼저 여쭤볼까요? 어떻게 1학기를 보냈는지요? 사실 이제 따뜻한 봄과 함께 캠퍼스 생활을 기대하는 신입생들은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힘든 코로나 사태가 끝나기만 바라면서 목매어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고요. 특히 이제 원격 강의나 이런 다른 새로운 코로나19로 인한 인프라들이 형성되면서 학생들과 이제 교수들 모두 이제 조치에 대해서 조금 혼란 속에서 1학기가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전면 비대면 강의로 진행이 되었고 일부 대면이 불가피한 실험 실습 과목의 경우에는 학교에 나와서 대면 수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다만 기말 평가의 경우에는 대면으로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끝까지 1학기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예. 우리 학생들은 그 학생의 임원들을 맡고 계셔서 그런지 굉장히 담담하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수분들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우리 강 부총장님. 저희들은 굉장히 좀 심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먼저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회를 마련했습니다. 마련하고 각 부처와 긴밀히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한 2주쯤 연기하면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해서 계약을 2주 좀 늦췄습니다. 예. 그렇지만 계속 심각 단계가 계속 진행되면서 저희들은 전면 비대면 강의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비대면 강의로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실험, 실습, 실기 같은 네. 한 20명 내외의 그런 실험, 실습, 실기 같은 그런 내용들을 즉 학생들은 대면으로 하는 그런 강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평가의 경우에는 학생들의 공정성을 위해서 학생들 조사도 다 해봤지만 그 공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대면 평가를 시행했습니다. 학기 말에서는. 예. 그리고 학생들 재택 어려움에서 많은 그 곤란한 점을 저희들이 고려해서 완화된 상대 평가 이것을 학생들에게 적용을 했습니다. 예. 예. 강 부총장님께서 전반적으로 다 짚어주셨고 중요한 논점들은 저희 토론 시간에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 교수님은 임상병리학도 전공하셨는데 정 부총장님이 보시기에 초유의 사태를 겪으셨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런데 저희 민족은 참 적응을 잘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거의 저희는 매일 비상회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에는 정부에서도 온라인 강의는 20%만 인정을 하는 예.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100%가 다 온라인으로 가야 되는 시스템 속에서 또 각 과목들이 실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은 잡아가면서 준비하느라 정말 많은 고생을 했고 그리고 그동안에는 온라인이 한 20% 정도만 이게 서포트가 됐었는데 이걸 100%로 하려다 보니까 뭐 LMS 시스템 그다음에 뭐 데이터 서버 시스템 다 그거 바로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뭐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이 거기에 모든 걸 집중하면서 이 사태를 극복을 해나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또 새로운 또 교육의 패러다임을 또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자,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른바 줌과 같은 화상의 플랫폼으로 온라인 강의가 대부분을 이루었는데 온라인 비대면 수업에 대한 평가가 학생과 이 선생님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기존에 했던 방식과 이번에 우리 학생들이 겪은 본인들 포함해서 전해 들은 말씀은 어떻습니까? 온라인 이 수업 어떻게 평가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맨 처음에는 누구도 겪어보지 못했던 일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불만이 진짜 하늘을 치솟았습니다. 예.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이 수업을 준비하시는 그 과정들이 되게 힘드시기 때문에 강의가 준비되지 않은 사례도 되게 많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물론 이 비대면 수업이 매우 불만족스러웠지만 그래도 아까 잘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과정을 통해서 좀 더 다른 대안을 찾아가고 그래도 학교 그리고 수업의 비대면 수업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 발전하는 시간을 최종적으로는 좀 가질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제 그 전까지는 교실에서 우리 교수님과 학생들이 직접 대면하면서 수업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온라인 받아보신 느낌, 또 전해들은 느낌 어떻습니까? 사실 코로나19 사태가 전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교수님들과 학생들 모두 미흡하지 않았나 합니다. 사실 저희 배지대학교 원격 강의 서비스는 이제 기사화될 만큼 이제 원격 강의 서버 관리가 양호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불만 사항은 네, 다수 존재를 했습니다. 또한 강의에서 한 영상 매체나 영화 등 전 교육 자료 또는 전 교육 자료들을 대체하여 계속해서 보여주는 식의 교수님들도 계셨습니다. 이제 그러한 형식의 수업은 물론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은 고액의 등록금을 납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이제 대체할 수 없다. 등록금이 대체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늘 중점적으로 다룰 이슈는 역시 등록금 반환에 관한 논점입니다. 차츰 다루기로 하고 우리 두 교수님은 이제 위기 극복 직책도 맡고 계시지만 강의를 해야 되는 현직 교수이기도 하시잖아요. 그죠? 그렇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번에? 이게 워낙 이게 갑작스러운 상황이고 아까 우리 학생회장이 이야기하듯이 분노가 하늘을 치솟았다 그러는데 이게 교수님들이 처음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이 시스템도 불안정하고 콘텐츠도 안정성도 없고 하면서 교수님들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이 시스템 불안정이나 뭐 콘텐츠가 이상하다 이래서 정말 분노가 하늘을 찔렀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비대면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들 처음 하신 분들이나 그리고 그 교수님들 되게 나이가 많잖아요. 그래서 기계를 잘 모르는 교수님들이 특히 어려웠습니다. 어렵고 제가 이래 강의를 하는 중에 이게 좀 긍정적인 측면이 뭐냐면은 우리 학생들하고 저하고 즉각 반응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대면 강의하는 것보다 더 서로 교감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었다. 이런 긍정적인 측면을 이거는 봤습니다. 저 질문이 오가는 그렇죠. 그- 쌍방향 예. 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될 수 있었습니다. 거기 뭐 교수님 좀 잘하시는 분일 경우에는 되는데 학생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예. 그런 장점이 있었고요. 예, 예. 우리 정 교수님. 네. 그 처음에는 그 줌이라든가 뭐 구글 클래스 이런 것들을 이용을 안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PPT에다가 자기 음성을 입혀서 그렇게 해서 올리는 분도 있었고 갑자기 준비해야 되니까 예전에 했던 걸 또 하신 분도 있었는데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은 뭐 실시간으로 학생들한테 문제점들 계속 피드백을 받았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실시간 줌 동영상으로 갔고 그다음에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동영상 줌을 하다 보면은 학생들이 뭐 손 올리기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또 질문 뭐 이런 것도 있고 이제 거기에다 또 우리 또 민족들은 우리나라 이거 잘 돼 있잖아요. SNS가 그래서 뭐 카톡도 같이 연계도 하면서 그래서 정말 비대면이지만 대면 이상으로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것에 굉장히 큰 방점을 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건 어떻습니까?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혹시 인강이라고 인터넷 강의도 들어보셨을 텐데 네. 그 개념과 이제 대학생으로서 그래도 등록금을 내고 최고의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싶은데 그러니까 하나하나 구입하는 인강의 느낌과 이번에 온라인 비대면 수업의 느낌은 어떤지요? 차이가 있다면? 사실 이게 교수님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인강의 느낌과 비슷해서 좀 아쉬웠습니다. 왜냐하면은 오히려, 예. 물론 실험 실습 과목의 경우에는 만나야 되고 질문을 여러 가지 해야 돼서 그것이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인문 계열이나 이론 강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과목들은 실제로 온라인 인터넷 강의와 많이 다르다고 느껴보지는 못했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더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차별점을 둬야 된다. 예, 왜냐하면은 고등학교 때는 그래도 자습할 수 있는 여러 자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학교는 교수님께 직접 지도받아야 되는 그 퍼센테이지가 되게 크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제 요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정 사무총장이 이런 정도의 이슈를 제기했어요. 예. 오히려 차별성이 있어야 등록금을 내는 보람도 있고 고등학교의 인강과 이 대학교의 비대면 수업 좀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예. 고등학교는 일정한 교과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대학은 어떤 과목에 대해서 그 교수님들이 많은 논문과 이 저널 이런 걸 읽어서 부과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학생 스스로 그 저널을 찾아가 공부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예. 그래서 뭐 대학원생은 그렇겠지만 대학 학부생들은 이제 어느 정도 리딩 머티리얼도 내주고 해야 되는데 읽는 자료들. 예. 그런 것들 뭐 하고 그러니까 일단은 강의의 질 저하 그다음에 학생들이 등교를 못하니까 학교 시설들을 이용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학생들이 등록금 반환 요구에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그렇지만 학교 입장에서도 보면은 갑작스럽게 이렇게 원격 강의를 하니까 서버 증설이라든지 뭐 기자재 구입 등 추가 예산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방역을 해야 되니까 원래 없었던 예산들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기숙사나 언어교육원, 그다음 평생교육원 이런 운영을 못하니까 거기에 많은 운영비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굉장히 힘들어요. 예. 정 부총장님께서 예. 저희가 이후에 예. 직접적으로 다룰 얘기를 예. 미리 던져주셨는데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논점 가운데 학점에 대한 그 선택적 패스제 우리말과 영어가 섞인 것이라 이런 논란이 됐었는데 어떤 입장인지 우리 학생들부터 네, 사실 선택적 패스제가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 배지대학교를 예를 들자고 하면은 이거 학점에 대해서 형평성의 논란이 크더라고요. 이제 학점이 안 나온 것들은 전부 다 패스로 돌려버리고 학점이 잘 나온 것만 하면은 이제 개개인의 학점이 너무 높아지고 평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배지대학교에서는 이제 선택적 패스제에 대한 논의가 학생들한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 총학생회에도 그거에 대해서 딱히 얘기하지 않았고 이게 반반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찬성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네 그래가지고 충남대는 어때요? 네, 우선 선택적 패스제라는 것이 수도권에서 많이 먼저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학생들의 권리를 보상하라는 측면에서 처음 개념이 등장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 충남대학교는 제가 이제 총학생회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선택적 패스제보다는 기존의 대학본부가 제시했던 완화된 상대평가를 학생들이 더 많이 선호를 하는 형태였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총학생회에서도 더 요구할 생각은 없고 또 형평성 논란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긍정보다는 부정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예. 긍정과 부정이 섞여 있다는 말씀도 하셨고 그것보다는 완화된 상대평가를 선호하는 것으로 설문조사 결과 나왔다는 이 충남대의 경우에 들어봤습니다. 두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선택적 패스트에 대한 논란. 예, 저희들은 뭐 학생들이 만약에 선택적 패스트를 요구했다면 검토를 했겠지만 우리 지금 방금 학생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요구를 하지 않고 학생들도 완화된 평가제를 원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 그 기획처장 협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갑자기 온라인으로 이제 다 바뀌는 상황이라서 성적 평가의 공정성을 담아내기가 어렵다라는 걸 예측을 했고 교육부에도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3주기 또 이제 대학 역량 평가에는 이 성적 평가의 공정성 부분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교육부에서도 이번 1학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에서 예외를 해주겠다라고 그러니까 발표를 했고요. 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그렇다고 한다면 상대 평가로 그동안 좀 타이트하게 운영을 했었는데 절대 평가로 돌리고 그다음에 학생들에게는 그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선택적 패스 페일제 이런 것들도 이제 그 가능성 문은 열어놨어요. 근데 지금 많은 학생들이 그 기존에 하던 그 성적 평가의 그런 어떤 그 타이트함 이런 것만 좀 배제를 해주고 예. 어려움을 인정을 해준다면은 뭐 상대 평가에 좀 느슨한 상대 평가 내지는 절대 평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들 간에 많이 서로 협의가 되고 논의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도 학생들하고 같이 얘기해서 성적 평가 부분은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더 절대 평가 형식으로 하는 걸로 돌리면서 학생들하고 많이 협의가 이루어졌죠. 예. 예. 또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여러분께 관련한 영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피아노 연주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희가 수업인 줄 모르셔서 그래서 이게 수업을 하는 건가 아니면 예능 방송을 찍고 있는 건가. 공공 지식을 온전히 습득할 기회조차 잃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학생들의 성취도가 어찌 제대로 평가될 수 있겠습니까? 상반기 등록금 집값 반환하라! 피고 대학과 대한민국은 300만 대학생의 요구에 즉각 응답하라! 네,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전국적으로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세지고 있고 우리 지역 대전 지역 총학생단도 등록금 반환 공동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네. 잘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저번에 5개 대학이 연합해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진행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진행한 이유는 우리가 등록금 반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투쟁할 것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었고요. 그 이후로는 각각 흩어져서 각 대학에서 각 대학본부와 총학생회가 이제 등록금 반환에 대해서 이제 협의하고 있고 논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예, 앞서 충남대학교 회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기자회견을 열며 그 사태에 대해 최대한 공론화를 만들고 이제 대학교에서 각 대학으로 돌아가서 그쪽에서도 또 개개인적으로 각 대학마다 시위나 집회 그리고 또 논의를 하여가지고 등록금 반환을 좀 더 현실적으로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 학생들의 입장은 굉장히 강구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교수님들은 어떠신지요? 예. 아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힘이 들지만은 충남대학교는 학생들의 의견을 공감하고 긍정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본부와 이 단과대학의 약 운영비 한 30% 정도, 그다음에 실험 실습비, 국제 교류 장학금 그 외에 기타 뭐 사업비 등 이런 것을 좀 많이 절감해서 학생들에게 가능하면은 이 장학금 형태로 그래서 학생 개인당 실납부액 기준으로 한 10% 정도 장학금 형태로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학생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거기에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로 공감하되 여러 가지 그 비용을 절감해서 학생들이 낸 수업료의 10% 정도를 장학금 형태로 다시 돌리는 방향이 논의가 되고 있다. 예, 이 말씀이요? 예. 아직 확정된 건 아니죠? 거의 검토 마지막 단계에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호세대학교와 다른 대학교 어떻게 보십니까? 많은 대학들이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대학도 거의 7번에 걸쳐서 학생들하고 본부하고 간담회를 가졌고 이제 학생들도 지금 보면은 그래도 상당히 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지금 수업의 질, 그다음에 많이 학교의 시설 이용하지 못했다 여러 가지 주장들을 들어보면은 10분 공감하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하건데 코로나 우리는 공동의 다 피해자지 가해자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고 이제 상생이란 부분을 가지고 같이들 많이 학생들하고도 얘기를 했고 학생들도 상당 부분 또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생각에는 이제 그런 정도로 어떤 형태로든 이제 반환이 간다라는 거 그 부분에서 이제 서로 많은 부분이 지금 저희도 거의 이제 종착점에 올 정도 이제 협의는 됐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이제 충남대학교는 이제 국립대학이잖아요. 이제 호서대학교는 사립대학이고 우리 이제 언론이나 그다음에 정부에서 좀 생각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또 사립대학의 어려움이에요. 지금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12년 동안 등록금은 동결되어 있고 그다음 물가 상승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이제 공무원이라든가 국립대학 교수님, 교직원 선생님들 그 임금 인상분 한 3%에서 5% 정도씩 이제 인상이 되는데 사립대학은 동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었어요. 상대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한 30%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서 지금 교직원분들이 계시고 그다음에 그 들어오는 수입에 거의 뭐 국가에서 거의 다 통제를 하고 있잖아요. 전임교원 확보율 몇 % 이상이어야 되고 뭐 모든 그 가이드라인을 맞추려면은 등록금 수입이 그 이상인 이제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쓸 수밖에 없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많이 어렵죠. 어렵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학생들 그 이번에 그 어떤 교육 서비스 부분 우리가 미처 준비는 안 했지만은 준비하는 동안에 있었던 이런 혼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달라는 그 의견은 10분 동감은 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조금 있다가 이 국립대와 사립대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더 많이 말씀을 해주시고요. 일단 많은 그 대학들이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을 학생들에게 돌려주는 것을 지금 공감하고 있는 형편이고 거의 이제 의견이 조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제 비율이 많이 나눠질 텐데 국립대 같은 경우는 10% 정도로 이제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입장은 어떤지 한번 충분히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은 원래 국립대학이 등록금 반환을 잘하지 않다가 전북대학이 10% 반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10%를 뭔가 따라가는 느낌이라서 저는 조금 지금 아쉽고요. 우선 지금 저희 부총장님께 거의 확정 단계라는 말을 들어서 되게 고무적인데 우선 저희 총학생회는 10%보다 높은 비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제적으로 한 게 아니라면 10%보다 더 높은 비율을 받아야 그래야 학생 권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계속해서 확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퍼센테이지는 학교 상황을 보고 협의하고 논의되어야 할 상황이지만 우선은 10%보다는 높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 대학의 수업에 대한 개개인에 대한 만족도와 서비스를 사실 수치로 계량화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등록금의 몇 %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대부분의 학교 측에서는 뭐 10% 정도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제 배지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사로도 올라올 만큼 이제 강의의 서버 관리나 이런 질적인 그리고 학생들의 만족도 자체가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대학마다 차이나 이제 등록금 반환 퍼센티지가 다르다는 게 좀 존재할 것 같습니다. 어때요? 배지대학교 일반 학생들이나 의견 수렴해 보시면? 예, 그 학교 측에서도 설문을 조사해 봤는데 온라인 강의 시스템 같은 경우에 이제 70% 설문 조사에 참여한 70%의 학생들이 만족하다고 써 있어가지고 이제 LMS 시스템에 대해서는 뭐 별로 그렇게 크게 나쁜 점은 없었지만 그래도 이 수치가 학교 기숙사가 감당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이제 임차 문제에 대해서는 포함하지 않은 수치거든요. 저희 총학생회는 본 문제 관련해서 이제 착한 임대인 그런 행사까지 진행했는데도 별 그런 큰 결실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은 수치로서 계량할 수 없을 만큼 지속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거는 기숙사료를 좀 더 낮춰달라는 요구? 아니, 기숙사율이 낮춰달라는 게 아니라 네. 기숙사가 이제
과포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임대차로 이제 학생들이 빠져나가는데 이제 임대차는 또 월세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에게 계속해서 피해가 돌아가는 기숙사에 못 들어간 학생들이 다른 데서 임대를 하니까 네, 악순환이 돌아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쭤보는 것은 확정은 아니더라도 배제대 학생들이 대체적으로 그래도 몇 % 정도 반환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것은 있을까 봐. 15%에서 20% 이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5에서 20% 정도까지. 그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핏 듣기로는 오히려 학생들은 전액 아니면 반 이상 다시 달라 이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보니까 뭐 15, 20 정도면 오히려 좀 유연하게 들어온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예, 우리 학생들 저 진짜 착한 학생들 같아요. 우리 제가 이제 한 30년 충남대학교에 있었지만 우리 충남대학교 학생 같은 학생들이 별로 없었어요. 사실은 아마 배제대학도 지금 굉장히 착한 학생들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 아까 우리 그 부총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뭐 학교 대 학생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전체 학교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간의 입장을 잘 공감하고 그리고 공감하면서 서로 이해하고 그리고 배려하고 이런 정신이 학생들한테 아마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학교 측에서 예. 아까 각종 필요한 경상비부터 해서 운영비 또 설비 지원까지 필요한 것들을 학생 쪽에 제시를 했기 때문에 학생들도 이해하고 감안하시면서 그 정도 퍼센테이지에 지금 제시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이시군요. 네. 예. 네. 그 정부에서는 이번에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1,000억이라는 예산을 마련해서 이제 곧 그러니까 가이드라인 발표하고 이제 대학들한테 평가해서 준다고 하잖아요. 1,000억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 전체 대학생 숫자가 260만 명이에요. 예. 1,000억을 260만 명에다가 나눠준다 하면은 대략 한 3만 8천 원 정도의 돈이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학생들이 생각하는 수준에는 굉장히 못 미치죠. 근데 지금 이제 그렇게 해서라도 해서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대학이 뭔가 동참하게끔 하려고 하는 거고, 대학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그 없는 그 예산에서 이걸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학생들이랑 5번, 6번 걸쳐서 계속 논의를 하면서 지금 우리 학생회에서 보여주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줘요. 처음에는 그 돈이 나는 못 썼다. 내가 낸 돈을 이제 이렇게 표현하다가 이제 계속 하면서 아 이렇구나 하는 거 이제 현실은 이제 알아가면서 이렇게 좁혀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학교에서는 결국은 이제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적립금도 헐어야 되고요. 적립금이라는 것도 이번에 이제 언론 보니까 뭐 1,000억 이상의 뭐 적립을 쌓아놓은 대학들에서 사학 비리하고 연결시켜서들 많이 언론에 발표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대부분의 대학들은 그 적립금이 결국은 건물들 수리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교육 시스템에 맞춰서 새로운 어떤 시설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런 걸 위해서 이제 비축해 놓는 돈들인데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꺼내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예산에서 좀 더 줄일 수 있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도 줄이고, 그다음에 이제 장학금 부분에 있어서 또 예전에는 해외로 보내려고 장학금들 마련해 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돌리고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하고 최대한 좁혀가는데 많은 부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서로 이해가 되고 협의가 된 걸로 보입니다. 지금 후서대학교 쪽에서도 그러면 10% 내외로 거의 조율이 되고 저희들도 있나요? 지금 지난 화요일까지 해서 그렇죠. 지난 화요일까지 해서 지금 학생들하고 거의 마지막까지 다 이제 얘기를 했고, 대신에 이제 교육부에서 아직 방침을 이번에 이제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 보자. 근데 학생들하고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협의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 수치가 나와서 우리 총장님도 한번 제시해 주세요. 저희들도 이제 대략 한 10% 수준에서 하는 걸로. 거의 그렇게 돼가고 있군요. 그런데 저는 사실 수치가 중요하다기보다는 학생들을 위해 편성되었지만 사용되지 않은 금액이 있습니다. 네. 학생 지도비라든가 학생들을 위해 편성된 실험 실습비라든가 학생들이 사용하는 시설의 어떤 보수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환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학내에서 발생하지 못한 그 자체 수입금 이런 거를 메꾸려다 보니 현실적으로 몇 %를 줄 수 있다. 이런 거보다는 진짜 학생들을 위해 편성됐지만 그걸 돌려주는 게 저는 그 목표라고 말씀하신 실험 실습비나 이 학생 지도비는 전공 과마다 좀 다를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 학생들이 각 과마다 특성을 이해해서 그 받아들일까요, 그거는? 그게 어쩌면은 엄청 이제 조사를 하고 엄청나게 많은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 거긴 하지만은 예. 그렇게 되는 게 어쩌면 가장 현실성 있고 정직한 방법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논점은 등록금의 몇 %를 반환받느냐, 그리고 학생들과 이 학교 측이 공감을 하는데 다른 지금 이슈를 제기하시는 거예요. 지도비, 뭐 실습비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위해서
편성이 된 그것은 돌려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이슈적인데 어떻습니까? 그것을 계산해 보면 아마 10%가 전혀 안 될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지금 학생 측은 등록금 명목으로 들어간 거 1% 말고 예. 가외로 아니 예. 등록금 명목으로 들어간 중에 학생 지도비가 돼야지 등록금이 아닌데 학생들이 다른 것을 반환하라 이래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지금 학생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금 우리 학생회장님이 말씀했다시피 그 정당성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지도비나 이런 것들을 반환해라 그랬는데 그건 사실 학생들이 낸 등록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아마 많이 계산해도 10%까지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내가 정확하게 계산해 보진 않았습니다. 예. 이제 그게 이제 교육비 환원율이라는 거예요. 예. 학생들이 낸 등록금 대비해서 얼마만큼 학생들 개개인한테 이제 교육비로서 이것이 환원되느냐. 대부분의 대학들이 교육비 환원율들이 150%, 200% 넘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학생들 등록금 수입만으로 고스란히 학생들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이 대학 시스템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많은 대학들이 국책 사업을 따려고 노력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학생들 등록금 수입만으로는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 등록금 수입이면 그게 이제 등록금은 이제 고정비가 되는데 거기에서 대부분의 대학들이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60에서 70%가 인건비로 나가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뭐 건물 유지비라든가 고정비들이 있어요. 고정비로 해서는 거의 20~30%가 나가고 그 이제 거기에는 이제 물론 실습비라든가 이제 일부분이 다 포함이 되어 있죠. 그렇지만 좀 더 좋은 실습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좀 더 프로젝트에 많이 참여시키고 그다음 비교과 활동으로서 학생들 뭐 현장 실습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국책 사업을 따서 또 거기에 또 학생들 교육에다 투입을 하고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학생들한테 이제 저희들이 대면을 하면서 면담을 하면서 이제 간담회 하면서 설명을 해주면은 이제 그제서 학생들이 이해를 해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교육비 환원율이 그러니까 100% 미만인 대학은 아무 대학도 없어요. 그 자기 들어온 수입의 그 이상으로 2배, 3배로 학생들한테 교육 서비스를 하고 있다. 예, 그런 정 시스템을 교수님 갖고 말씀 있다는 걸 종합해보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등록금이나 모든 수입을 다 들어와도 네. 오히려 그거 100에서 150 정도를 더 써야지만 학교가 운영되는 시스템이다. 그럼요. 예. 그거 잠깐 말씀드릴까요? 1인당 우리 부총장님 말씀하셨는데 1인당 이 학생 교육비가 우리 충남대학교 경우에는 한 1인당 1,600만 원 정도 됩니다. 1년에. 1년으로요? 1,600만 원 정도 되고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이 한 350만 원 정도 되죠. 국립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국가의 세금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인당 교육비 가지고 만약에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 학생회장님은 제가 할 말이 없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계산법으로는 그렇지만 예. 또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거야 교육복지 차원이나 나라 국회에서 통과시켜 준 거고 쓰는 돈이니까 그렇더라도 이 특수 상황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지도비나 실습비는 좀 반환해 달라는데 이거 너무 체크하는데 행정력도 많이 소요가 되고 그럴까 봐. 그렇기도 하고 학생들이 이거를 많이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 심지어 제가 예산편성위원이라고 해서 예산들을 보는 위원회에 들어가도 이 국립대가 국가에서 받는 예산도 되게 많다 보니까 너무 복잡하거든요. 예. 그래서 학생회장인 저조차도 이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아무렴 우리 일반 학생들은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가 될까.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이런 걸 요구하게 되는 것 같고요. 아니 그러면 아까 비례대학교 차원에서는 15 정도까지 말씀하셨잖아요. 네, 15에서 20 이상으로 15에서 20까지. 네. 오히려 퍼센트를 여기에 담아서 아주 간단 명료하게 조금 더 요구를 하는 것이 나중에 협상을 할 때 더 좋지 않을까 싶지 않은데 어떻습니까? 네, 사실 근데 퍼센트를 정하기 위해서는 제가 어떻게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학생들의 의사를 수렴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장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정 교수님이 사립대의 그 어려움 내지는 처지를 이렇게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 잠깐 말씀하셨지만 일반 국민들 중에 또 상당 부분은 뭐 사학재단, 사학 비리까지도 뉴스가 제기됐었고 또 한 가지 천문학적 액수의 사립재단 적립금이 있지 않느냐. 이 어려운 때 쓰라고 있는 건 아닌데 왜 그 고가를 안 푸느냐 이런 주장도 일각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배제대학교는 아니더라도. 네.
그렇죠. 이제 뭐 보니까 저도 이번에 적립금 그 언론에서 나온 거 보니까 정말 많이 비축되어 있는 1,000억이 넘는 대학도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부러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런 대학들은 참 편하게 어떻게 갈 수 있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제 그동안은 아마 이제 경영을 잘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어떤 감사라든가 이런 거 특별하게 없이 그 정도 쌓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경영을 잘했다. 그 다음에 나름대로 이렇게 미래를 잘 대비했다. 이제 이런 또 시각으로도 볼 수 있고요. 대신에 이제 문제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발본색원해서 지금 이제 교육부도 지금 감사의 칼을 댔고요. 예. 문제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든 평가에 다 반영하겠다고 했잖아요. 전 그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학생 교육이라는 것은 절대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은 뭐 사립대학도 있고 국립대학도 있지만은 거의 이거는 이제 그 공용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개인의 어떤 뭐 축제를 위해서 하는 교육의 경영 뭐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교육부도 그렇게 가고 있고요. 예. 사립대학도 거기에 맞춰서 이제 모든 그 시스템을 맞춰서 운영하고 있고 저희 이번에 학생들이랑 이렇게 해보니까 학생들이 정말 운영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학생한테 그런 것도 약속을 했어요. 우리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대략 한 70여 개 되더라고요. 네. 웬만한 운영위원회, 예를 들어서 뭐 교직원, 인사위원회 뭐 이런 거 빼놓고는 웬만한 학교 살림을 위한 운영에는 학생들 다 참여시키겠다. 이제 그런 것도 약속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학생들도 같이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네. 이번에 이런 사태를 보면서. 네. 코로나19 때문에 국민적 관심사가 이 네. 교육계 쪽에도 더욱더 높아졌는데 네. 더 투명성도 강화되고 네. 우리 학생들과 구성원들이 함께하는 그런 네. 시스템 네. 강화되길 희망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이슈가 이제 뭐 10%또 요구에 따라서는 15에서 20% 그리고 국립대, 사립대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각각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등록금 반환 재원은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제 핵심적인 이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보기엔 어때요? 이제 몇 퍼센트 수치는 제시해 주셨는데 주는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마련을 해야지 우리 학생들에게 돌려줄 수 있지 않겠어요? 이에 대해 당과 정부 그리고 각 부처들의 입장이 달라서 학생들한테 매우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등록금 반환은 각 대학의 학생과 대학이 논의해서 결정할 일이라고 하였으며 어느 당은 대학생들에게 일부 반환을 추진하되 그 재원을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여라라고 말하였습니다. 문제의 본질을 좀 바로 짚어야 됩니다. 예. 앞서 말했듯 학생들은 100만큼의 교육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100만큼의 등록금을 지불한 것인데 N만큼의 교육 서비스를 받았으니 N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해달라는 것이거든요, 단순히.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않아 절약되는 비용을 학교는 환불의 재원으로 사용해야 하며 그러면서 재원은 등록금을 받은 대학이 우선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반환 전부를 세금으로 마련하는 것은 학생들의 국민 세금으로 이익을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환불을 받겠다는 합리적 요구의 취지를 무시하는 것 같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학교에서 등록금을 중심으로 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지 국민의 세금으로 등록금 반환에 거기에 쓰면 안 된다는 국가도 어느 정도는 관여를 해야 되겠지만은 예. 그게 전부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그럼 반 정도는 어때요, 그러면? 반 정도도 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반 학교에서 더 정도보다는- 많이 네, 학교에서 더 많이. 해야 된다. 입장을 알겠습니다. 저는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학교도 기업처럼 매년 초에 지자체처럼 매년 초에 예산을 딱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부서로 예산을 편성하고 수많은 대학, 수많은 학과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근데 편성된 예산이 이제 편성된 예산을 다시 끌어 모아야 되는 거죠. 사용되지 않은 게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예. 편성된 예산들을 다시 끌어 모은다면은 그 재원을 저는 대학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주제 관련해서 들어보니 교수님들 월급은 똑같이 나가야 되죠. 그죠? 네. 예. 그래서 교수님들 월급도 거의 똑같이 나가고 수업에서 자주 수업은 안 하는데도 그 학교 교재와 설비를 돌리는 것은 상당 부분 거의 똑같이 돌아간다고 그래서 그런 입장도 있을 수 있겠구나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사실 그런 것도 있지만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편성된 예산이라 하면 예.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실제로 뭐 예술대학을 예시로 들자면은 예술대학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사업하려고 편성한 예산이 있다든가요. 학생과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쓰려고 편성한 예산이라든가. 그런데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지 않아서 진행하지 못한 사업이 정말 많습니다. 분명히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자, 왜냐하면 여기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많습니까, 교수님? 솔직히 답변하셔야 돼요. 파악을 많이 했는데요, 보니까 우리 학생이 예. 중에서.
사업을 안 하는 것은 그대로 남아 있죠. 그런데 그 예술대학의 어떤 그 학생들을 위한 사업이 어떻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는데 그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안 했던 사업은 저거 남아 있습니다. 네, 있다는 것까지는 인정하시고. 예. 그걸 지금 우리 학생 회장이 요구했듯이 저희들이 지금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고 그래서 허리끈을 졸라매면서 할 수 있는 만큼의 그 재원을 마련해서 학생들한테 장학금 형태로 주자 하고 지금 분석하고 안 있습니다. 쓰는 부분은 분명히 줄 의사도 있고 그럼요. 지금 파악하고 계시다까지 예, 예. 들으셨어요? 네.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말을 들어서 되게 우리 학생들에게 할 말이 많아질 것 같고요. 이제 저희 학교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불효불급의 예산이라고 표현을 하죠. 급하지도 않고 이제 사용하지도 않은 그런 금액들을 모아서 다시 돌려주려고 한다는 그 의미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위기가 극복은 되겠지만 혹시 장기간 되더라도 그 어려움을 조금 나누자는 측면이니까요. 예. 예. 학교에서도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시다고 분명히 방송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배재대학교 측은. 이제 갑자기 좀 사업적인 면이 나와가지고 또 혼동이 오는데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 사업이 좀 충족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교측 입장에서는 이제 그 사업 같은 면이 좀 충분히 해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개념도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네, 서로에 대한 개념도 차이가 이쪽은 있다고 그에 관련된 것을 못 받았다. 아니 학교는 상당히 소요가 됐다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어서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될 것 같고 일단 우리 정 부총장님은 사립대에서 오셨고 각 학교끼리 연결된 기획 쪽도 맡으셨기 때문에 사립대 측의 지금 입장 어떻습니까? 이 반환을 하려고 하는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는 것이 좋다. 저희는 100% 정부에서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학생들은 지금 내가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 돌려달라 이제 이런 표현인데 그거 100분 이해하죠. 예. 그리고 뭐 마음 같아서 뭐 반 이상도 돌려주고 싶죠.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지금 갑자기 코로나가 됐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20% 정도가 온라인을 인정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100%로 돌려야 되다 보니까 부족한 데이터 서버 다 구축해줘야 되고요. 수업은 돌아가야 되잖아요, 강의는. 그러니까 바로 또 LMS 시스템에서 좀 부족한 부분 또 보완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온라인 강의가 또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필요한 모든 설비들이 들어가줘야 돼요. 아까부터 LMS라는 용어가 나와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간단히 러닝 좀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지금 학생들이 그 기본적인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 온라인에 그러니까 자기의 교육 그 파일 이런 것들도 올리고 예. 성적도 좀 올리고 하는 그런 어떤 전체적인 그 매니지먼트 시스템이에요. 관리 시스템. 그거를 이제는 그동안에는 대면의 서포터였죠. 대면을 도와주는 용도였는데 지금 이제 온라인에서 이것들이 작동해야 되기 예.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손 봐야 되고 그다음에 당장 또 갑자기 강의하다가 다운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쫙 넣고 그거 하는데 저희도 수십억 들어갔어요. 이제 거기에 이제는 돈 들어가지고 근데 그런 것들 정부가 갑자기 하라고 돈 풀어준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정부에서도 이번에 돈 천억 풀고 그다음에 사립대학에다가 대신 이제 760억 풀면서 뭐 수업의 관리 원격 수업 좀 하는데 그다음에 방역하는데 돈 써라 뭐 이렇게는 했지만은 방역하는데 당연히 또 학교에서 돈 들어갔었죠. 그다음에 학생들이 지금 잠깐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기숙사 환불 다 해줬단 말이에요. 기숙사 환불하면서 저희도 이제 12억, 뭐 17억 이렇게 마이너스가 생겼어요. 그 이유는 뭐냐? 기숙사를 돌리기 위해서 기존에 있었던 인력들을 우리가 코로나라고 해고할 수 없잖아요. 그분들 안고 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돌리는 것들은 다 안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착한 임대인 운동 이런 거에 학생들이 없으니까 갑자기 임대한 매장들이 문을 닫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들한테 우리가 또 임대료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착한 임대인 운동에 또 동참하면서 그들한테 또 절감해주거나 받지 않고, 그 다음에 직원들은 다 안고 가고, 그 다음에 또 비록 학생들은 안 왔지만은 대학원에 또 연구들은 돌아가잖아요. 교수님들 연구는 돌아가니까 전기 들어가고 모든 건 돌아가고 있었단 말이죠. 그 학교가 스톱한 게 아니라 학생들이 안 왔다고 학교가 스탑을 했으면 아마 그 돈이 학생들한테 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배재대학교뿐만 아니라 사립대에 있는 기숙사들이 거의 비슷한 여건인가요? 다 돌려줬죠. 아, 기숙사비는? 네, 예. 그래서 학생들 다 돌려줬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는 요번에 이제 바꿨어요 마음을.
그동안에는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도 교육하는 장기 투숙 개념으로 우리가 갔는데 이거는 이제는 에어비앤비라고 해서는 하루 쓰는 학생들도 하루 이렇게 와서 수업해야 되는 학생들한테도 기숙사를 열자. 이런 이제 단기 그 이용자에게도 이제 열자. 이런 걸로 해서 바꿔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든 운영을 위한 것들에 대해서는 경비가 고스란히 다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학생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죠. 예, 우리 정 교수님이 고충과 애로를 굉장히 토로하셨고 이제 호서대학교와 사립대 측 입장이었습니다. 얘기하자면 등록금 반환은 학생들에게 있어서 단순히 학생들이 받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학생들이 대학이라는 그 매체에, 아니, 대학이라는 그것에 이제 기댈 수 있고 이제 믿을 수 있고 학생이 대학의 주체가 된다는 걸 많은 사람들에게 일깨워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등록금 반환에 있어서 이번 사태에 있어서 정부의 오롯된 힘이 아닌 이제 각 대학들 이제 자체적인 힘으로 학생들을 보호해줄 수 있다라는 것을 조금 학생들에게는 일깨워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건이 거의 안 된다고 지금 왜냐하면 필요 경상비가 거의 그냥 고스란히 들어가고 거의 있죠. 고스란히 들어가고 예를 들면 뭐 그 온라인을 구축하기 위한 인프라 비용이 또 상당하다고 이제 물론 학교 측의 입장입니다만 네. 학생들이 얼마나 또 그걸 공감할지 바로 이런 때 이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또 세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배분의 가치 철학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학생들이 준 등록금에서 10% 가까이 그대로 돌려준다 아니면 지금 국가 차원에서도 3차 추경 때 1,000억 또 배정이 됐고요. 1,000억이 배정이 돼서 저희들이 합치면 좋겠죠. 근데 그 액수가 어느 정도인지 지금 정확히 아까 1인당 38,000원 그 정도 된다 그랬는데 그것도 물론 저희들이 기대는 걸지만 그 전에 2학기 이전에 시작하기 전에 저희들이 학생들을 지금 많이 공감한다면은 저희들이 행동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 뭐 생각만 하고 있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행동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일단은 학교에서 어떻게 절약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서 지급하고 그 돈은 나중에 오면 또 뭐 다른 장학금이나 어떤 다른 형태로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적 입장이 일단은 빨리 학생들하고 공감했으면 행동으로 보여주자는 그런 생각에서 각 단대별로 30% 어떻게든 한번 줄여서 운영비라든지 이런 거 줄여서 한번 해보라고 지금 공문까지 내려간 상태이고 지금 굉장히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굉장히 말씀 듣다 보니까 지금 국립대와 사립대 차이가 많이 납니까?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많이 나죠. 기본적으로 사립대는 이제 온전히 학생들 그 등록금 수입과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국가에서는 장학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장학금 이유형을 또 우리가 받으려고 하면은 등록금을 절대로 올릴 수가 없잖아요. 12년 동안 우리가 등록금을 전혀 올리지 못하고 거의 이제 정부에서 얘기하는 반값 등록금 그것이 이제 실현돼서 움직이고 있죠. 이제 그거를 온전히 사립대에서는 그걸 다 안고 가야 되니까 굉장히 이제 운영상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 대학마다 다 틀리겠는데 지금 그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 금액이 이 국립대보다 사립대학에 지금 더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훨씬 많이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사립대 오히려 연세대나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충남대학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대학도 국립대학만큼 지원받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호스대학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이제 건물을 새로 지어야 돼요. 학생들 좀 업그레이드된 교육을 위해서 그 건물을 지으려면 사립대는 온전히 본인 그 사립대가 갖고 있는 적립금을 허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새로운 시스템을 하겠다면은 국민의 세금을 또 바로 또 지원을 받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각 지자체와 기초 광역에 따라서 우리 같은 국민들이지만 사는 곳에 따라서 조금 긴급재난 지원금이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하고 액수도 좀 달랐어요. 물론 교육부의 지침이 굉장히 큰 강제력을 지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은 아니니까 뭐 각 학교마다 지금 다를 수 있고요. 퍼센트도 10에서 20% 사이에서 정할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재원조차도 학교의 자율대로 잘 풀리면 좋겠지만 안 되면 어떻게든지 세금을 받아서라도 지금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정부에서 교육부에서는 지금 거의 대학의 운영에 있어서는 공용의 개념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다못해 평가를 받아서 역량 진단 평가에서 패스 받으려면 그 가이드라인에 다 맞춰야 된단 말이죠. 뭐 교원, 학벌 뭐 이런 것까지 다. 근데 그러면서 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학이 알아서 해라. 이게 이율 배반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사립대의 경우에는 그럼 어디에서 학생들의 요구는 10분 이해는 되고 예. 맘 같아서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해주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결국은 자체적으로 줄이는 거죠, 살림을. 그래서 뭐 적립금도 헐고 그 다음에 또 자체적인 예산도 조정을 하고 예. 그렇지만 이제 학생분들이 알아주셔야 되는 것은 내가 못 받은 것에 대해서 받아야 할 것들 그다음 내가 낸 것에 대해서의 그 보상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이상으로 지금 받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번에 하는 이 노력도 그 이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는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거의 총평 삼아 정리할 시간이 돼서 이 등록금 반환 요구 타당성이나 재원 마련 포함하셔서 앞으로 이 언택트 비대면 시대에 대한민국 대학 교육이 어떻게 됐으면 좋을지 우리 국민들과 또 학부모님들께 총평 삼아서 한 분씩 정리해 주시죠. 이제 1학기는 이미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거는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 대학과 정부 그리고 학생들은 2학기에 대해서 이제 언택트 시대가 다가오는 거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대비하고 준비하고 해서 이제 서로 불만이 없고 좀 더 이제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서로 간의 그런 협상 그리고 이제 접점을 찾아가지고 잘 이제 관계를 좀 유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많이 애써주시고요. 네. 이제 학생회라는 조직이 원래 복지 쪽으로 돌아가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금 뭔가 학생의 권익을 위한 조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뭔가 이러다 보니까 사회에서도 투쟁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혼란이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대학과 학생들 간에 이제 이런 모습들로 인해서 이런 코로나 등록금 이런 걸로 인해서 서로 이제 협상이 되고 조율이 되고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래도 발전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이제 좋은 이제 방향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힘써주시고요. 두 교수님 오늘 부총장 직함으로 또 어려운 자리에 나오셔서 솔직한 말씀 고맙습니다. 예, 아마 2학기 때 과연 이 코로나가 끝날지 안 끝날지 저희들이 예측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만약 다시 심각 단계로 간다면은 저희들은 1학기와 비슷한 그런 그 수업 방식을 정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학생들 등록금 반환 문제가 또다시 불거지지 않을까. 그래서 2학기 때는 좀 더 저희들이 시스템이라든지 그 컨텐츠라든지 이런 것을 잘 개발해서 가능하면은 거의 비대면이라도 대면과 거의 같은 그런 수준의 어떤 준비를 해서 지금 교수님들이 방학 때 굉장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에 대해서 실 강의를 위해서 연습도 하고 좋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2학기 때는 절대로 이 질이 좀 저하된 교육이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게 되기를 저는 희망하고 그다음에 어떻게든 코로나가 빨리 가버리고 학생들이 캠퍼스에 나타나서 학생들이 원하는 그 학교의 캠퍼스 시설들을 잘 활용하고 특히 우리 이 새내기들 이제 한 학기만 더 가면은 이 새내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새내기들에게 좀 2학기 때는 좀 축복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하고 우리 교수들 그리고 직원들 모두가 행복한 그런 대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코로나 이번 1학기 하면서 굉장히 혼동스러웠는데 새로운 어떤 희망도 보였어요. 교육 패러다임이 바뀌었고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처음에는 좀 혼동스러워했는데 이번에 저희들도 조사해 보니까 70에서 75% 이상이 비대면을 원하더라고요. 언택트.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지금 그 시스템으로 교육을 다 바꿔 나가고 있고 실시간 원격이든 지금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으로 간다고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학생의 선택이 좀 보장될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학생 측에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결국 학교의 주체가 학생들이 되게끔 저희들은 이제 그 생각은 전혀 변함이 없고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 좋은 좀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육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뭔가 우리가 희망이 보인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옆에 부총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이제 2학기 때는 이 코로나가 와도 이제는 우왕좌왕하지 않고 더 오히려 더 선도적으로
새로운 더 좋은 시스템으로 교육 서비스가 되기를 바라고 이런 등록금 환불 문제는 1학기 때는 나왔지만 2학기 때는 오히려 만족스러워서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상생하는 거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비대면 교육들 그리고 이게 언택하면서 이렇게 학생들과 교수님과의 접촉이 안 되면서 이렇게 정서적인 부분들 사회생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교육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온라인에서 잘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스템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발전적인 어떤 새로운 어떤 교육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그 주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네 분의 시간 내주시고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이 양질의 대학 교육을 위한 학교 구성원 여러분들 또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응원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노정열의 시시각각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해 주셨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